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신 관연도 1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그림과 같은 교류 100V 단상 2선식 분계로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되 표준 규격으로 결정하시오. 단 전압 강하 2V 이하, 배선은 600V 고모전원 전선을 사용하는 애자 사용 공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선의 굵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른쪽에다가 그려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에 분전반이 이렇게 있고요. 자, 쭉 보시면, 자,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분전반에서부터 이 첫 번째 부하까지는 20m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간격이 5m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전반으로부터 25m고 여기는 분전반으로부터 30m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전압이 100V이고 여기에 100W짜리가 3대, 여기는 100W가 5대, 여기는 100W가 2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V분의 P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00W짜리 전압 100이면은 몇 암페어란 얘기예요? 1암페어란 얘기예요. 즉 여기는 1암페어짜리가 3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3암페어가 되고요. 여기는 5암페어가 되고 여기는 2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총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하게 되면 얼마? 10암페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전선의 굵기를 구하라. 단상 2선식에서 그냥 교류 얼마다라고 하면 단상이다라고 하면 단상 2선식에서 전선의 굵기 A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35.6 IL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부하 중심거리 L은 전체 전류를 더한 것분의 10분의, 그죠? 이 3A는 분전반으로부터 20m 떨어져 있죠. 그래서 20 곱하기 3 더하기 5A는 분전반으로부터 25m 떨어져 있기 때문에 25 곱하기 5 더하기 이 2A는 분전반으로부터 3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30 곱하기 2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부하 중심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24.5m다라는 값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전선의 굵기 A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1000 전압 강하 2V다라고 문제 주어졌고요. 35.6 곱하기 전류가 전체 전류 10A, 부하 중심거리 24.5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전선 굵기 4.36 스퀘어라는 값이 나오고, 자, 표준 규격으로 답하시게 되면 답이 6 스퀘어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단상 2선식에서의 전선 굵기와 부하 중심거리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대지전압이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전압을 말하는지 접지식 전로와 비접지식 전로를 구분하여 설명하여라. 접지식 같은 경우에는 전선과 대지 간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고, 비접지식에서는 전선과 그중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다. 좀 정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가스저장 개폐장치의 구성품 4가지를 써라. 개폐장치이기 때문에 차단기, 단로기, 그 다음에 계경변압기 및 변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설치 장소 2곳과 전력용 콘덴서 및 진력 리액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써라.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설치 장소 같은 경우 부하 측과 그 다음에 모선의
집중하여 뭐 설치한다. 그러니까 수전 측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공장에 전동기가 여러 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전동기마다 뭐예요? 역류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가 달려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부하 측에 설치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런 공장이 있을 때 공장에 수전되는 전체에 대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이게 뭐예요? 수전 측 모선에 집중하여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은 당연히 역류 개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직렬 리액터는 제5고조파를 제거를 하기 위해 설치를 하겠죠. 뭐 간단한 암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은 발전기의 상강단락 보호 개전 방식을 도면화한 것이다. 도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선 안의 개전기는 무엇인가? 자, 여기 A,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작 코일이라고 하고, 억제 코일이라고 하고, C번 부분 우리가 뭐예요? 동작 코일이다라고 해죠.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비율 차동 개전기를 도면화한 것이죠. 두 번째, 동작 코일은 A, B, C 중 어느 코일인가? C가 동작 코일이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발전기 상간 단락이 생겼을 때 C의 전류, ID는 어떻게 표현인가?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 I1-I2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어떤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시키기 위한 조건 네 가지. 크, 위, 주파가 되겠죠.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고, 주파수, 파형이 같을 것.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들의 일부와 곡선이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여기 A 공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B 공장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뭐 평균 전력을 구하라. 뭐 첨도 부하가 지속되는 시간, 그 다음에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 공장의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더해서 시간 2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공장의 0시부터 4시까지는 20 kW.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40. 네 번째는 70. 다섯 번째가 50. 마지막 여섯 번째가 20kW죠. 그죠? 요게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4시간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루 몇 시간인가요? 24시간이죠? 24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38.33 kW다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자, A 공장의 첨도 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가? 가장 클 때가 요 70일 때잖아요. 그죠? 70kW일 때는 시간이 뭐 12시부터 16시까지가 첨두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A, B 각 공장의 수용률은 얼마인가? 단 설비 용량은 공장 모두, 두 공장 모두 80kW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시면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이에요. 그죠? 이것을 뭘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A의 수용률은, 자, 설비 용량은 80이라고 했고요. A 공장에서 최대 수요 전력은 70이죠.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면 그 값이 87.5%가 되고요. 자, B 공장의 수용률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 80,
자, 최대 수요 전력이 60이죠. 곱하기 100분율로 하면 75%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AB 각 공장의 부하율은 얼마인가? 1일 부하율. 자, 그러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부하율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죠. 자, 그러면 부하율도 당연히 100분율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A 공장의 부하율은 자, 최대 수요 전력은 70kW이고요. A 공장의 평균값은 아까 계산을 했죠. 38.33이었다. 그죠?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면 A 공장에 대한 부하율은 54.76%가 되겠고요. 자, B 공장의 부하율은 자, 먼저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평균이 자, 첫 번째는 20 더하기 두 번째는 40 더하기 세 번째가 50 더하기 네 번째 60 더하기 다섯 번째 50 더하기 마지막 여섯 번째 30이 되겠죠. 이게 몇 시간? 4시간씩. 이거를 24로 나누면 얘가 뭐예요? 평균 수요 전력이 되고요. 이것을 뭘로?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누면 되고 최대 수요 전력이 얼마예요? 60kW죠. 그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계산을 해보시면 69.44%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AB 각 공장의 상호 부등률을 계산하고 부등률의 정의를 써라. 자, 부등률. 자, 부등률은 계산을 식을 써보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대로 적어 볼게요. A 공장에 0시부터 4시 24시까지 시간대별로 보시면 자, 20 그죠? 30 40 그다음에 70 50 그다음에 20이었어요. 그죠? B 공장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써보면 20 40, 50, 60, 50, 그 다음에 30 이런 순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들을 더해보면 0시부터 4시까지는 40, 70, 90, 130, 150이 되는 거죠. 그죠? AB를 시간대별로 봤을 때 합쳐서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13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13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각 최다라고 하는 건 A의 최대값 70, B의 최대값 60. 그죠? 70 플러스 60. 계산하면 부등률이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서 부등률은 1이 되고요. 이 부등률의 정의는 뭐냐? 합성 최대 수요 전력과 각 최대 전력의 합의 비를 나타내는 건데 얼마나 최대값이 될 때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죠?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부등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등률은 클수록 좋은 거죠. 부등률이 크다라는 의미는 어떤 설비 이용률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디젤 발전기를 5시간 전부와 운전할 때 연료 소비량이 300이었다. 이 발전기의 전격 출력은 얼마인가? 단 중위의 열량 10,000kcal/kg이고 기관율 40%, 발전기율 85%, 전부와 발전기 역률이 80%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화력 발전기잖아요. 그죠? 이 화력 발전기인데 이 화력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뭘로? 이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입력이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출력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출력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디젤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H가 되겠죠. 그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예요. T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입력은 열 에너지의 단위인 킬로칼로리고 출력은 전기 에너지인 킬로와트아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1킬로칼로리는 1킬로와트아워는 860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얼마? 860을 곱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전력 P라는 걸 알고 싶다 이거. P는 그죠? P는 식을 적어 보시면 860 T에 그죠? 860 T M H 이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단위가 뭐죠? 킬로와트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로 물어봤어요? kVA로 물어봤다 이거. 피상전력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피상전력 P는 자, 이 유효 전력을 뭘로? 역률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860 T에 코사인 세타분의 M H 이타 kVA라는 식이 도출이 되겠죠. 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860 곱하기 시간이 5시간이라고 했고 역률이 0.8이라고 했죠.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죠. 연료의 질량이 300이고요. H라고 하는 것은 발열량으로서 10,0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타, 효율, 기관 효율, 발전기 효율이기 때문에 기관 효율 0.4, 발전기 효율 0.8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계산을 해보시면 이 발전기의 출력은 296.51 kVA다 라는 식을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전력공학 시간에 했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어느 철강 회사의 천장 크레인의 건상용 전동기에 의하여 건상 중량 100톤을 건상 속도 3m/미닛으로 건상하려고 한다. 건상기의 전동기 소요 출력은 얼마인가? 기계 효율은 80%이다. 우리가 건상용 전동기의 출력 P는 식으로 적어보시면 6.12 이타분의 P 이타분의 W V라고 쓸 수 있고요. 문제에서 요 P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6.12 곱하기 효율이 80%니까 0.8 W 무게죠. 그죠? 100톤 100 곱하기 속도가 3m/min이더라.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이 전력의 값은 61.27 kW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100에 200의 수저는 경우 설비 불평률을 구하고 그림과 같은 설비가 양호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단 H는 전열기이고 M은 전동기 무아이다. 자, 여기에서 얘가 단상 3선식이기 때문에 이 설비 불평률이 40% 이하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설비 불평률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더라. A는 자, P, A와 N 사이에 걸려있는 전력은 자, 1.5 더하기 P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0.5kg라고 하는 것을 0.6으로 나눠주죠. 역률 코사인분의 P가 되겠죠. 더하기 여기는 2가 되겠더라. 자, P, B에는 B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 2.5를 마찬가지로 역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0.8 더하기 0.4를 역률인 0.7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전열기는 역률 1이니까 0.5가 되겠더라. 그죠? 여기 AB 간에는 4.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설비 불평형률은 2분의 1에 어떻게 해요? 다 더하셔야 되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요 값은 4.33이고 요 값은 4.2죠. 그죠? 그래서 4.33 더하기 4.2 더하기 요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4.5 분의 두 개의 차가 되겠더라. 4.33 마이너스 4.2가 되고 백분율 100 곱해주시게 되면 설비 불평형률은 2%가 되더라 이거죠. 2%. 그래서 40% 이하기 때문에 이 설비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상 3선식에서는 설비 불평률 40% 이하, 3상 3선식 및 3상 4선식에서는 30% 이하죠.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 자, 문제를 읽어보죠. 다음 도면은 단상 2선식 100볼트로 수전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주택의 전등 콘센트 설비 평면도이다. 도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단, 형광등 시설은 원형 노출 콘센트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분기회로 보호는 배선용 차단기, 간선은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를 잠깐 얘기해 보면 자, 전기에서 간선이라는 게 있고 이 간선에서부터 분기되어 있는 나오는 이런 선을 뭐예요? 분기선이라고 해요. 그죠? 그랬을 때 자, 요것을 우리가 간선, 요것을 뭐라고 해요? 분기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분기회로용 보호는 배선용 차단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분기선에는 뭐를 쓴다? 배선용 차단기를 쓴다. B. 배선용 차단기 기호가 B잖아요. 그죠? B. 그 다음에 간선 보호용은 요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뭐예요? E, L, B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뭐부터 들어와요? 전봇대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전력 양계부터 거치잖아요. 그죠? 전력 양계를 거쳐서 ELB를 거쳐서 간선 보호용은 ELB를 쓰고 분기선 보호용은 이 배선용 차단기 B를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문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도면에서 실선과 파선으로 배선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무슨 공사라고 하는가? 자, 1번 보시면 실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점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실선은 천장, 은폐, 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점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 점선은 노출 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파선 같은 경우에는
바닥, 음패, 배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선과 파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천장 음패 배선, 바닥 음패 배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분전반의 단선결선도를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전반의 단선결선도를 그려라. 이 분전반에 대한 단선결선도는 뭐를 그리란 얘기인가요? 요거 그리란 얘기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답이 되는 거고, 그때 분계로 넘버 1, 분계로 넘버 2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가로 3번. 자, 형광등 40W 이등용 램프를 시설한 경우 기호를 나타내라. 형광등 기호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형광등 기호죠. 근데 40W 이등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콘센트 WP로 표시된 콘센트 설치 위치는 바닥면상 몇 cm 이상인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WP 방수형 콘센트잖아요, 그죠? 방수형 콘센트는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욕실, 화장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수형 같은 경우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에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일반 여러분들 방에 있는 콘센트는 뭐예요? 바닥면으로부터 30cm, 0.3m에 있죠. 그래서 몇 cm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80cm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수형은 80cm고요. 일반은 30cm다라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전선과 전선관을 제외한 전기 자재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과 여기에 있는 앞에 도면을 먼저 보시면, 자, 이걸 보고 앞에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샹데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샹데리아. CH가 샹데리아죠. 이거 몇 개 있어요? 한 개, 그죠? 샹데리아 한 개 있네요. 두 번째,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도 몇 개 있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누전 차단기 요거잖아요, 그죠? 간선 보호용으로 누전 차단기를 쓰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도 한 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배선용 차단기는 지금 분기회로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배선용 차단기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자, 원형 노출 콘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원형 노출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를? 형광등 시설은 원형 노출 콘센트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형광등 하나당 원형 노출 콘센트 하나가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형광등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답은 원형 노출 콘센트는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형광등 이등용 두 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백열등. 백열등 R이라고 쓰이는 게 백열등이 하나, 둘, 세 개. 백열등 세 개 되겠고요. 자, 메이 콘센트 일반. 콘센트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메이 콘센트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수형은 빼고 하는 거죠, 그죠?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죠. 방수형은 한 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텀블러 스위치. 스위치 개수 한번 또 세볼까요? 자, 스위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근데 일곱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3로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단극 같은 경우에는 5개고 3로 스위치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텀블러 스위치 단극은 5개, 텀블러 스위치 3로는 2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팔각 박스죠. 그럼 천장에는 팔각 박스를 써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여기 6. 자, 왜 얘만 파란색으로 했느냐? 자, 얘는 방출되는 게 3개 이하예요. 지금 자, 얘는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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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얘는 4개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4개부터는 사각 박스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사각 박스를 써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팔각 박스를 쓴다. 팔각 박스는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게 최대 4개예요. 최대 4개고, 그럼 왜 4개인데 얘는 안 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는 예비용으로 비워둬야 되겠죠. 그래서 3방출까지는 팔각 박스를 쓰고요. 4방출부터는 사각 박스를 쓴다. 사각 박스는 방출될 수 있는 게 총 8개예요. 8개. 그렇기 때문에 팔각 박스는 5개, 사각 박스 1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 콘센트 방수용 1개고 사각 박스 1개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는 스위치 박스는 여기에서 말하는 스위치 박스라고 하는 건 스위치뿐만 아니라 콘센트도 이 스위치 박스 안에 설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는 총 7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콘센트는 총 9개가 있었죠. 합쳐서 16개가 된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박스예요. 이런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위치도 달 수 있고 콘센트도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요 사각 그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1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 플레이트는 콘센트가 9개니까 9개고, 스위치 플레이트는 스위치가 7개니까 7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물체로부터 얼마 이상 떼어놔야 되는가? 고압은 1m고 특고압은 2m죠. 이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고압 1m, 특고압 2m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12번. 이것도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풀용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 측은 400V 미만이고 2차 측은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400V 미만, 2번은 15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연 변압기는 그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30V 이하인 경우에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 혼촉반을 설치하고 그때 이 혼촉반에 일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대부분 다 혼촉 방지판에 이종 접지 공사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혼촉 방지판에 일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다. 세 번째,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쓴다.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래에는 요 그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규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시죠. CTB, PT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보시면 CT는 운전 중에 개방해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운전 중에 CT 2차 측을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서, 그죠? 자석을 만드는 여자 전류가 돼서 2차 측 전위 상승으로 인한 2차 측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죠. 우리 CT 2차 측 개방, 이거는 필기 때부터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PT 2차 전격 전압과 CT 2차 전격 전류는 일반적으로 얼마인가? PT는 무조건 110V이고 CT는 무조건 5A이죠. 110V, 5A. 세 번째, 삼성 간선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PT와 CT를 설치할 때 다음 그림의 결선도를 완성하여라. 접지가 필요한 곳에는 접지 표시를 하고 접지 종별도 표시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려보게 되면, 자, 조금 그림이 작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다가 다시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 하나,
둘, 셋, R상, S상, T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PT를 먼저 그리면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자 그림을 그리면 자 PT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이쪽에 PT 2차 측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요게 이제 PT가 되는 거죠. 자 그때 한 대의 전압계를 가지고 3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VS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그죠? 그때 선 두 개를 빼서 전압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퓨즈를 써야 되겠죠. 1차 측에 퓨즈 3개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1차 측에는 퓨즈 3개를 써야 되고요. 2차 측에는 중성선에는 퓨즈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1번과 3번에 퓨즈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CT 같은 경우에 3선식이기 때문에 CT를 2대를 쓰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 2개가 이렇게 와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 대의 전류계를 가지고 3선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AS라는 걸 써줘야 되고, 선 2개를 빼서 전류계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접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때 요 문제에서는 사실 고압이다 저압이다 라는 얘기, 고압이다 특고압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고압이면 3종 접지 공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전압이 특고압이면 1종 접지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특고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은 3종 접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간선에 분기하는 경우에 분기선의 허용 전류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법규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 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자,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B가 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때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요. 있겠죠? 그죠? 자, 그때 여기에 원칙적으로는 이 간선으로부터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는 3m 이내에 설치해야 돼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3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을 때 8m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분기선의 허용전류 I0는 이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몇 배? 0.35배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0.35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의 거리다, 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기선의 허용 전류가 0.55B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 간선으로부터 얘가 뭐예요? 7.5m죠. 7.5m는 8m 이내다 이런 얘기예요. 8m 이내가 되려면, 이내다라고 하면 이 분기선의 허용 전류는 이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0.35배 이상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용량이 100이기 때문에 요 분기선의 허용 전류는 요것의 0.35배인 35A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 전류값은 35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분기선의 허용 전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자,
비상용 조명으로 40W, 120등, 60W, 50등을 30분간 사용하려고 한다. 납급 방전형 축전지 1.7V per 셀을 사용하여 허용 최저 전압 90V, 최저 축전지 온도 5도C로 할 경우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단 비상용 조명부와의 전압은 100V로 한다. 납축전지 용량 환산 시간 K값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용량 환산 시간 K값 먼저 구해보면, 자, 납급 방전형 축전지 HS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H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의 온도 5도C, 그죠? 그 다음에 30분간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30분이 되겠죠. 축전지는 1.7V형이고, 그래서 쭉 가다 보시면 K,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이 K라는 값이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는데, 1번. 자, 비상용 조명부와의 전류는 얼마인가?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을 뭘로? 전압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때 전압은 조명부와의 전압은 100V다 라고 주어져 있고, 자, 전력은 40W짜리가 120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60W짜리가 50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되냐? 78A의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HS형 납축전지 셀수는 얼마인가? 한 셀에 여유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전지의 개수는, 자, 허용 최저 전압이 90이고 여기를 맞추면 되는 거죠. 축전지 하나당 전압이 1.7V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축전지의 개수가 52.94가 나오죠. 축전지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3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여유로 한 개를 더 써라 라고 해서 답은 54셀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HS형 납축전지의 용량은 얼마인가? C는 L분의 1에 KI가 되겠죠. 네. 경련 용량 절 L 값이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0.8분의 1에 용량 환산 시간 개수는 아까 계산을 했죠. 1.2 전류 78A 계산을 해보니 축전지의 용량은 118.95 A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축전지 용량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자, 프로그램의 차례대로 PLC 시퀀스를 그리시오. 여기에서 시작 입력은 로드, 출력은 아웃, 타이머, TMR, 설정 시간, 데이터, 직렬 AND, 병렬 OR, 부정 NOT 명령을 사용하며 P10, P12는 전자접촉기 MC 각각 나타내며 P12는 버튼 스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을 꼭 찾아야 돼요. 이 로드가 이만큼이고, 그죠? 로드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룹의 시작을 뜻해요. 뭐의 시작한다? 그룹의 시작을 뜻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로드, 요만큼에 대한 그룹. 로드, 요것도 요만큼에 대한 그룹이에요. 그죠? 자, 그럼 그룹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면 로드 P001 적어 볼게요. P001 적어요. 얘랑 병렬로 M00, 5화는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M001이 됐다. 그죠? 요게 병렬로 M001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 낫
P002 또 다른 그룹이에요. P002 낫이니까 비접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얘와 병렬로 M000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 이게. 병렬로 M000이 연결되어 있다. 이 그룹과 이 그룹, 그러니까 1번 그룹, 이 그룹과 이 그룹 두 개. 엔드로드. 엔드로드라고 하는 것은 직렬로 연결하라. 얘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라 이거예요. 직렬로 연결하라. 직렬로. 그 다음에 아웃 P107, 그죠? 아웃 P017이 되는 거죠. 요게 레더로 그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어차피 요거는 같이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로드 P001. 로드 P001. 적어요. 엔드 얘와 직렬로 M001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낫 P002 또 다른 그룹이에요. 로드낫 이거란 얘기예요. 그죠? P002 엔드 M001 얘랑 엔드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 M001이라고 하는 애가. 자, 그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화로드. 여기 있는 그룹과 여기 있는 그룹을 병렬 연결하라 이거예요. 이걸 병렬 연결하라. 그죠? 그 다음에 아웃 P01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더 다이어그램을 구할 때 로드라고 하는 이 그룹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또는 로드라고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로드 대신에 str,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기도 해요. 로드 대신에 str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룹의 시작이구나. 로드라고 하는 건 그룹의 시작이구나. 스타트라고 하는 건 그룹의 시작이구나. 엔드는 직렬, 오아는 병렬, 낫이라는 게 들어가면 비접점이다라는 것만 잘 구분하시고 그룹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연습을 해보시고 모르시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3334식 중성점 비접지 6600에 가공전선로가 있다. 이 전선로의 전선 연장이 350이다. 전로에 접촉된 주상변압기 100V 측 한 단자에 이종접지 공사할 때 접지정은 얼마로 유지해야 되는가? 단 고자본 쪽 시 2초 이내 자동차 차단 장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종 접지할 때 접지정값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에서 R2 이종 접지 저항값 구하는 식은 IG분의 150 또는 IG분의 300 또는 IG분의 600이에요. 그죠? 자, 그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자, 고저압 혼촉 시 자동 차단 장치가 얘는 1초 이내에 동작하게 되면 IG분의 600이고요. 얘는 1초에서 2초 이내에 동작하게 되면 IG분의 300이고요. 자동 차단 장치가 없거나 또는 2초 이상 걸리게 되면 IG분의 150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동 차단 장치가 2초 이내에 동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IG 값을 구하면 돼요. IG. 일선지락 전류 IG는 자 공식이에요. 적어보면 1 플러스 150분의 3분의 V L 마이너스 100이에요. 자, 그때 여기서 V라고 하는 값은 이 선간 전압을 1.1로 나눈 값이고요. 단위는 킬로볼트이고요.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값은 전선 연장이고요.
그죠? 이때 ig 값에서 ig의 최소 값은 2A가 되고요. 이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절상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러면 일선 지락전류 ig는 자, 1 플러스 150분의 자, 3분의 자,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6600이라고 하는 건 6.6kV죠. 그럼 1.1로 나누면 6이 되겠네요. 그죠? 6 곱하기 전선 연장 350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 일선 지락전류 ig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게 이제 이거 700이고 600이죠, 그죠? 600을 나누기 150 하게 되면 4에다가 1 더하면 5가 되겠네요. 5A가 되겠죠. ig가 얼마가 된다? 5A가 된다.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R2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R2는 차단기가 2초 이내에 동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ig분의 300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5분의 300 계산해 보시면 65옴이 되겠죠. 그죠? 답은 65옴이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은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얘가 케이블이 아닐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면 만약에 얘가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이 ig는 계산식이 달라져요. 1 플러스 2분의 3분의 v l 다시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때 여기서 l 다시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연장이에요. 그러면 자, 틀린 게 여기는 선로의 연장이고 여기는 전선의 연장이다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변전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삼상삼선식 비접지 선로라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10km다라고 하면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가 삼선식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선이 세 가닥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전선의 연장이라는 말과 선로의 연장이라는 말은 달라요. 선로의 연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 10km가 선로의 연장이 되는 거고요. 전선의 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 10km의 전선이 몇 개? 세 가닥이 돼요. 그러니까 전선의 총 길이를 얘기하는. 그러면 전선의 연장은 여기 얼마래요? 30km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선로의 길이가 10km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선의 연장은 곱하기 3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선의 연장은 전선의 총 길이를 뜻하는 거고 선로의 연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케이블일 때는 요 L-라고 하는 게 선로의 연장이고요. 케이블이 아닌 경우 즉 가공전선로가 되겠죠. 여기에 L은 전선의 연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양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죠. 자, 마지막 18번 문제를 보면 자, 답안지의 도면은 유도전동계 정역회전 회로의 미완성 도면이다.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주접점이 보조접점을 그릴 때 해당되는 접점의 명칭도 함께 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지금 정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역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정역이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우선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주회로에서 선이 하나, 둘,
셋. 먼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정회전용이 있고 역회전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정회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누르면 얘가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이렇게. MC1이 정회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역회전을 누르면 여기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MC2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MC1이 정회전이고 MC2가 역회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정회전 MC1에 대한 전자접촉기 한번 그려볼까요? MC1 주접점. 얘가 정회전용 MC1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회전용 전동기 MC2를 한번 적어볼까요? MC2. MC2라고 적어보자 이거야. 자, 정역할 때는 가운데 거는 그대로 연결하라고 했고요. 그죠? 첫 번째 것은 세 번째 것에 연결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에 연결하시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회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회로를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뭔가요? 자기유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여기는 인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쉬운 거부터 할까요? MC1 위에는 당연히 MC2에 대한 인터록이 들어와야 되고, MC2 위에는 MC1에 대한 비접점인 인터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정회전을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MC1에 대한 자기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역회전을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MC2에 대한 A접점, 자기유지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회로 부분과 그 다음에 보조회로 부분에 더해 자기유지와 인터록을 채워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도면의 1, 2번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써라. 1번 NFB, 노퓨즈 브레이커, 배선용 차단기죠. 2번 THR, 열동 계전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과부하시 차단하는 거죠. 두 번째, 정회전과 역회전이 되도록 주회로의 미완성 완성하여라. 주회로 했고요. 3번 보조회로를 완성하여라. 보조회로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최신 관연도 12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